이번에는요. 할머니 차량에서 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 군이 숨진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차량 결함이냐, 운전자의 과실이냐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안진영 문화일보 기자도 일단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전우 변호사, 일단 이 사건부터 보면요. 이게 대표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로 꼽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워낙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할머니 음성이 굉장히 생생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일단 사고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한 2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지난 2022년 12월 강릉 홍제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당시에 60대 할머니가 그 손자였던 도현 군을 데리고 항상 한 3년 동안 가던 길이었어요. 저 길을 가는데 저 영상에서 음성이 나옵니다만 도현아, 도현아 하면서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을 하면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손자 도현 군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족이 여기에 대해서 급발진, 그러니까 차량의 전자제어 장치에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서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9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오늘 오후에 여기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제조사 KGM 같은 경우에는 풀 악셀을 밟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고 기록 장치의 기록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라도 페달 오조작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결국에는 유족 측이 아니라 제조사 KGM 쪽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할머니 음성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겁이 난다. 엄마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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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아. 자, 안진용 기자, 사실 뒷얘기를 조금 더 알아보면 그러니까 원래 서울에서 살고 계셨던 할머니가 11년 전에 사실 연고도 없었던 아들 부부를 좀 따라와서 강릉까지 이사를 내려오게 됐었고 손자를 돌보려고 사실 내려오셨던 거였잖아요. 근데 저 사고 난 게 사실 아이들을 그동안 계속 이제 하원시켰던 그 길에서 사고가 벌어졌던 거여서 더 충격이 컸었죠. 네, 한간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 길이 좀 본인에게는 생소하지 않았나 할 수 있는데 11년 전 내려와서 아이들의 하교와 하원을 무려 8년 동안 책임져 왔다는 거죠. 아, 그래요? 엄마가 오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 8년간 남매를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극진히 챙겨왔다는 건데 사고를 당한 날도 말씀드리면 학교를 마치고 들렀던 논술학원도 도연이가 3년 넘게 다닌 곳이라는 거죠. 사고를 당한 길, 이곳 역시 할머니 입장에선 3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운전을 해왔던 곳이고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발생한 게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그들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 강전우 변호사 워낙 충격적이고 좀 사실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제조사가 책임을 좀 입증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일종의 도연이법 청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사실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법원의 판단 같은 경우에도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 경찰이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할머니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도연이 유족 측에서 하다 보면은 제조사의 과실이라는 걸 유족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일반 개인들이 저런 차량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도연이법,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고 당시 저렇게 재연까지 했었죠. 그렇게 재연을 하는 것도 그 비용을 따로 들였다라고 합니다. 유족 측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때 강릉에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서 도연이법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입증 책임이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 판결 같은 경우에도 유족 측에서 입증이 다 되지 않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1심 결론적으로는 할머니가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강전우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법원의 판단은 이겁니다.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사고 당시에 이 기록 장치에 따르면은 사고 6.5초 전부터
제동 없이 가속 페달만 100% 밟힌 상태로 기록돼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원고 측은 제동 페달, 즉 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 결함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네. 잘못 인식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이 앞서서 경찰 조사에서는 이 법원 판단과는 좀 다소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감정을 의뢰했는데 그때 국과수에서는 급발진 이 기계 조작에 결함이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만 놓고 예. 봤을 때는 운전자의 결함이 커 보이죠. 근데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 거였죠.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이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검찰에서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역시나 재수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혐의를 벗게 됐던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족 측의 패소로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1심에서는요. 강전혜 변호사. 그런데 국과수가 지난 5년간 사실 감정했던 사건들 중에 네. 이거를 좀 급발진으로 인정했다. 이런 사고는 0건이라고 해요. 그만큼 좀 한 건도 힘들어요. 없었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운전자 측에서 제조사의 결함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 자체가 예.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도연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법 청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차량의 제동이 기록되는 EDR 데이터 이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만 해서 운전자가 네.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네. 것들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결과와 관련해서 유족 측의 또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왔다 가보신 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갈 수 없는 도로란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화도 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뿐이 소비자가 해야지 되는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조금 전에 들려드린 음성은 지난해 4월 저희 인터뷰고요. 오늘 비슷한 사실 입장문을 또 유족 측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즉시 또 항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2심에서 또다시 다툴 거 아니에요. 그럼 2심에서의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다시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조작 실수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두 번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잘못 인식이 됐다. 이런 식으로 유족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차량 결함에 대해서도 다시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도연이법입니다. 이 결함의 원인을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가 아니라 이 제조사에 있다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인데 이게 지난해에도 이 연말까지 8건 정도가 발의가 됐는데 탄핵 정국 속에서 유야무야 됐다는 거죠. 만약에 2심 사이에 이거에 대한 개정안이 나온다면 또 다른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